네, 김민경의 나우 제주 소통공감 2021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제주시 연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한 말씀 또 인사 한 말씀 직접 부탁드려요. 예, 우리 김민경이 나오 제주를 애청하시는 도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지난주 이제 30일에 이제 도의회 임시회가 이제 폐회를 했거든요. 네. 이제 벌써 이제 5월 초인데 네. 이렇게 좀 달력이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지 네, 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좀 많이 좀 느끼죠. 네. 이 빡빡한 일정 속에 스스로 이제 충실하게 열심히 네. 의정 활동을 한다고 자신에게 위로는 하지만 네. 가끔씩 이제 공허함이 이제 밀려오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의정 활동에 이제 매몰되어 내 자신이 앞만 보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제 삶을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데 가끔은 이제 마음이 시계를 늦추어서 네. 뭐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이제 주말이 있는 삶 이 의원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네. 왠지 아, 남들 보기에는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해서 네. 그래도 오늘 김민경이 나우 제주 방송을 통해서 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느림이 미학을 누리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거듭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저희 나와주시면 감사하죠. 네. 오셔서 오늘 같이 이야기 좀 자주 좀 나눠주시면. 초대해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5월 달에 또 위원장님과 얘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특히 제11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네. 계시고요. 최근에 대표 발의한 부분을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부터 개정안인데 이게 저희가 사실 이 부분 대해서 저희 나우제주에서 좀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네. 이 좀 말씀 좀 드리기 전에요.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큰 위기를 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오염된 해양 생태계를 깨끗하게 복원시켜 주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되돌아보게 할 기회를 주고 있다. 예, 그동안 이제 놓치고 관과되어 왔던 것들, 네. 잘못된 관행들, 이런 기회에 이제 뼈를 깎는 어떤 성찰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네. 인간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제주도에서도 이제 인권 친화 도시를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권이라는 게 이제 뭘까요? 인간답게 사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가 이제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요즘 들어서 이제 스포츠 인권이라든가 아동학대, 장애인 인권, 노동자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네.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지금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네. 이 각종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 사례를 드러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는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 심지어는 시설 내 종교 행위까지 강요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 문제는 네. 복지 종사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네. 또한 이제 이직률이 상승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죠. 결국 도민들에게 만족도가 낮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에 사회복지 종사자 입장에서 대변하고 네. 옹호하고 지원하는 공식적인 지원 채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주된 내용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그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네. 사회복지사들이 대략 한 2천여 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복지사란 직업은요. 감정 이 노동이 상당히 유독 심한 직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자존감 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이제 안전하고 이제 마음이 행복해야 네. 이용자들도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클라이언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주 사회복지사 권익옹호센터는 전국에서 네. 처음으로 아, 설립되는 만큼 네. 이 종사자들이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수 있는 아주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본의원이 제정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권익옹호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써 제주의 현장 복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네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저 애청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난 3월 30일이 또 사회복지사의 날이기도 했었고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사회 곳곳에서 이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분들이 받는 대우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에서도 최근에 지금 일어나서 다들 어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조례안을 또 발의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중점에 두셨을까요?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이 가정이달 5월인데요. 그렇죠. 최근 이 끔찍한 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네. 발생할 때마다 이 국민은 매번 분노를 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정부는 또한 이제 새로운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오히려 아동학대는 해마다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게 이 최근 몇 년간 제주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2016년 276건이었던 아동학대가 20년 지난해죠. 네. 536건으로 최근 4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가해자 80% 가까이가 친부모라는 사실이 충격을 더 주고 있죠. 이 아동복지법이 2020년 10월 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개편이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아주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지난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직접 전체적인 조례 개정을 하였고, 네. 이번 조례 계기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탄탄한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이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네. 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변명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훈육이었다. 아이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훈육이 대상이 아니죠. 이 권리 주체입니다. 네. 올해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아동학대는 범위가 매우 넓고 오랜 기간 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민원인부터 이제 이 가진 욕설과 협박, 그리고 가중한 이제 업무 등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28.5%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는 아동학대 예방 방지책은 공연불에 그칠 그렇네요.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제 아동학대 그 현장 대응 관련해서 보면요. 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어떤 유기적인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협조하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여지껏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력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누누이 지적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썩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은 이제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아동 학대이고, 네. 이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이제 방임, 유기 같은 경우도 이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는 이제 어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네. 존중받아야 할 이 독립된 그런 인격 책임을 아동보호 헌장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따뜻한 애정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엄마인데요.
엄마가 행복해져야 아이들이 많이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엄마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 보육과 그리고 이제 돌봄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자세히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오늘 제가 뉴스에서 저희 행복지수가 전국에서 우리 제주 도내가 제일 낮대요. 아,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사실 모두가 다 영향 받는 거거든요. 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좀 고민하고요. 그냥 이걸 좋은 이제 조례만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이것과 함께 또 예방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네. 네, 좋은 활동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이것도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에요. 도내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좀 증가 추세거든요. 예, 예. 이 관련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조례안도 발의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노력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범죄의 그 기술도 상응해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지털 성범죄의 그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그리고 SNS 등에서 네.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뜻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네. 지금 그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요, 상당히 수법이 아주 교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히 그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로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예. 지난해 그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대책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었고요. 디지털 성폭력은 여전히 여러 플랫폼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 제주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디지털 성폭력은 직접적인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네.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광고 등 인식 개선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주도청, 교육청, 그리고 여성단체 등 협업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네.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이 디지털 성폭력은 이제 처벌도 엄격해야 하지만 이 그럼요. 가해자들이 보통 보게 되면 이 어린 청소년들을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면 상당히 어떤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연계된 그런 예방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불법 촬영 이 피해는 우리 주위에 뭐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 등 누구나 쉽게 이제 피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제도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또 아이들 사실 이렇게 매체에 많이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네, 이게 대책 마련들 또 교육들 정말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기본소득과 관련한 또 중요한 강연회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강연회였나요? 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상당히 생산적이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네. 가난이 대문임되고, 이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IMF와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이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공통점은 이 중상층을 와해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평등을 더욱더 이제 심화시키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이 양극화는 어떤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 전반적인 이 문제이고, 네.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커지고 있어서 네.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니트만 하더라도 당사자 개인들이 문제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성장 시대, 네. 저출생 시대, 그리고 2026년이면 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4차 혁명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돼 있고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그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네. 지금 유럽을 보게 되면 말이죠. 경제대국 이 독일마저도 지난 2월부터 이 기본소득 실험국으로 급회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둔 이제 프랑스나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 기본소득제가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현재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기본소득은 어떤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어떤 관심과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기본소득 진짜 중요하죠. 우리 요즘에 청년들도 그렇고, 네, 이 관련해서 또 강연회를 통해서 기본소득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도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또 중요한 그래요. 강연회였군요. 우리 제주 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네. 청년 기본소득제를 한번 좀 실험을 해보면 좋지 어. 않겠나 이렇게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특히 또 그 4월의 마지막 날에 보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 청년 더 이상 방치 안 돼라는 또 예. 조례도 지금 또 발의하시고 그러셨는데 관련해서 잠깐 얘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 게 예, 있으세요? 예. 네. 이 사실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날에 대해서 지금보다 이 사회가 훨씬 이제 발전할 거라는 희망을 이렇게 품을 수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의 지금이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그 희망이 없음이 시대에 내몰리고 있다.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리는 청년들 스스로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청년들이 어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제 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조례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도정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네.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와 의견이 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처럼 네. 이 청년 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난 도정 질문 때 이 도지사께서도 이제 아주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청년 참여 운영에 관한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요. 제주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어서 상당히 네. 좀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대되네요. 직접 참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예. 기대되고요. 시간이 지금 너무 짧습니다. 지금 준비한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7937님 청취자께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가장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어요. 다시금 좀 주위를 둘러보고 저도 관심 갖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또 아, 응원의 그래요? 메시지도 도착을 했네요. 네. 네. 앞으로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예,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네. 같고, 지역구나 뭐 이런 주요 현안은 다음에 또 이야기 좀 전해 듣는 대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코로나19 그 장기화로 인해서 이 도민 모두의 마음이 이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길고 길었던 어두운 긴 터널도 멀지 않아서 이제 끝이 보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K 방역의 성과는 오로지 그 성숙된 이제 시민 의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가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도민들께서 솔선수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막스 베버가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덕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네.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 감각 이 세 가지가 우리 정치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제 덕목인데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덕목 하나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